안녕하세요 여러분, 염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염자의 메이크업 콘텐츠 첫 번째 드랙 메이크업 튜토리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헤어 젤과 꼬리 빗을 이용해 가지고 머리카락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헤어젤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꽃을 든 남자 브랜드의 세라마이드 초강력 헤어젤입니다. 이 헤어젤을 손에다가 2펌프 정도 뿌려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머리카락 골고루에다가 묻혀줄 거예요. 저는 머리가 긴 편이라서 헤어를 정리한 다음에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편이지만, 머리가 짧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과정을 건너뛰시고 바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어젤을 골고루 머리에다가 발라서 올백을 만들어준 다음에 손으로 헤어젤을 다 바르셨다면 꼬리빗을 이용해가지고 머리카락에 잔머리를 정리해 줄 겁니다. 힘을 줘서 강하게 눌러가며 머리를 빗어 제껴줘야지 머리가 밀착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다 고정시킨 다음에는 가발망을 써줄 건데요. 가발망은 따로 구입하지 마시고, 가발을 구입하면은 거기에 가발망이 같이 딸려서 세트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세트로 온 가발망 아무거나 이용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가발망 같은 경우에 저는 저렇게 그물 형태로 되어 있는 망사 가발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가발망을 보시면은 가발망 매듭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매듭을 일단 찾아주세요. 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가발망 매듭을 잘 찾아서 이렇게 매듭을 찾으셨으면은 이 매듭이 바깥을 향하게 해서 가발망을 써줄 겁니다. 이 매듭이 안쪽을 향하면은 머리를 압박해가지고 가발을 오래 쓰고 있으면은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깥쪽을 향하게 뒤통수속으로 가발망을 써서 얼굴 전체를 덮은 다음에 쭉 당겨 올릴 거예요. 쭉 당겨 올려줘야지 우리가 잔머리 없이 깔끔하게 가발망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발망을 착용하셨다면은 뒤에 부분을 내 두상에 맞춰가지고 묶어서 딱 맞춰줄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깔끔하게 가발망을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귀 부분을 빼고 가발망 쓰기가 완성이 됩니다. 가발망을 깨끗하게 잘 써야지 나중에 가발을 썼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가발망 잔머리 없이 깨끗하게 잘 썼고요. 자, 확인해 보시면은 잔머리 없이 잘 썼죠. 자, 이렇게 가발망을 다 썼다면은 다음번에는 이빨을 닦아줄 거예요. 드랙 아티스트는 근무하는 환경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굉장히 가까이 밀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빨을 안 닦고 가게 되면은 손님이랑 이야기할 때 내 입에서 입냄새 날 것 같아가지고 신경 쓰여서 일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출근 전에 이빨을 닦고 출근을 하고요. 가게에는 리스테린과 구강 청결제가 항상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빨을 닦고 가는데도 제 입에서 입냄새가 난다면은 그거는 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빨을 깨끗하게 다 닦으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눈썹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드랙 메이크업은 아이 메이크업이 전부 다 할 정도로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데요. 이때 눈썹이 너무 두껍거나 하면은 눈썹 위에도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했을 때 이 눈썹 때문에 메이크업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을 항상 깔끔하게 최대한 얇게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눈썹 정리가 끝이 났다면 이제 면도를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현을 밝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도를 안 하고 화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수염이 거뭇거뭇한 게 티가 나서 굉장히 보기 싫어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메이크업 하기 전에 면도를 꼭 하고 진행하는 편이고요. 이때 면도뿐만 아니라 저는 구렛나루도 같이 정리를 합니다. 이 구렛나루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가발을 썼을 때 검은색 가발은 크게 티가 안 나는데 밝은색 가발에는 이 구렛나루가 나와 있으면 너무 보기 싫고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면도, 턱수염하고 그 다음에 콧수염, 그리고 구렛나루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면도가 끝이 났으면은 이제 세안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세안을 꼭 해주셔야지 나중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메이크업이 잘 먹어요. 저는 지금 촬영한다고 그냥 바로 폼 클렌징 짜서 얼굴에다가 갖다 비벼버렸는데 이거 너무 뻑뻑해가지고 클렌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물을 조금 묻히고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 클렌징 해주니까 거품이 잘 나죠. 이렇게 넓은 면적 골고루 다 해주시고, 저 때 왜 주둥이를 내밀었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안이 끝이 났다면은 마지막으로 보습 작업을 해줄 겁니다.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보습할 때 알로에 젤 하나만 이용해가지고 얼굴에다가 보습을 해줍니다. 뭐 로션이라던가 에센스 이런 거 써주셔도 좋겠지만은 저는 알로에 하나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습을 잘 해주셔야지 나중에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이 들뜨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준비 끝! 보습까지 완료해서 메이크업 준비가 끝이 나셨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드랙 메이크업에 들어가 보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딱풀을 이용해서 눈썹을 고정시켜 줄 건데요. 저는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딱풀을 이용해서 눈썹을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눈썹에 풀을 발라줄 건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풀을 바를 때 결대로 바르는 것보다는 결 반대 방향으로 풀을 발라서 눈썹 사이사이에다가 풀을 묻혀주셔야지 얘네가 나중에 밀착시켰을 때 깔끔하게 밀착이 잘 됩니다. 풀을 다 바르셨다면은 아이브로우 콤 눈썹 빗을 이용해가지고 결을 위쪽 방향으로 밀어 올리면서 완전히 눈썹을 나의 얼굴에 밀착시켜 줄 거예요. 이때 힘을 줘서 눈썹 하나하나를 비껴가며 피부에다가 밀착시켜 주셔야지 나중에 눈썹을 커버했을 때 눈썹이 티가 안 나고 깔끔하게 커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 눈썹을 깨끗하게 정돈을 했어요. 이때 털이 많으면은 눈썹들이 제대로 밀착이 안 되고 나중에 밀착을 시켰더라도 금방 떠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이브로우 콤을 이용해서 눈썹을 밀착시켰다면은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위쪽 방면으로 한 번 더 눈썹을 고정시켜 줍니다. 아이브로우 콤만 이용하게 되면은 눈썹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스크류 브러쉬로 다시 밀어 올리면서 뭉친 눈썹들을 풀어주고 최대한 눈썹이 한 올 한 올이 각각 내 피부에 붙어 있을 수 있게끔 눈썹을 고정시켜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눈썹을 밀착시키셨다면은 풀을 말려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할 거예요. 이때 풀을 제대로 건조시키지 않으면은 화장을 하면서 풀이 밀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풀을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풀을 말리실 때 드라이기의 냉풍을 이용해서 말리시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풀을 말리실 수 있습니다. 눈썹을 고정시키셨다면은 눈썹 커버를 해줄 건데요. 저는 이때 하얀 색깔 바디 페인팅용 물감을 이용합니다. 붓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눈썹 위에다가 발라줄 건데요. 이때 물감을 너무 얇게 바르게 되면은 나중에 피부 메이크업을 하면서 스펀지로 두드리는 과정에서 발라놓은 물감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얇게 펴 바르지 말고 약간 도톰하게 하얀 색깔 물감으로 눈썹을 완전 커버해줍니다. 눈썹에 검은색이 안 보이게끔 덮어주셨다면은 이제 피부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보게 될 거예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삼각형 스펀지와 2호 샌드 베이지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피부를 덮어줄 건데요. 저는 피부가 안 좋은 편이라서 어두운 색깔의 파운데이션으로 먼저 한번 피부를 덮어주고 그러고 나서 밝은 파운데이션을 이용해가지고 톤업을 시켜주는 편입니다. 화장품 어떤 거 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가성비 제품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게 제가 화장을 많이 하면은 일주일에 7번? 적어도 일주일에 4번 이상은 화장을 해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은 제가 얼굴 면적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르는 것도 한참 걸리는데 제가 이제 화장도 많이 하고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얼굴 면적도 넓으니까 남들에 비해서 사용하는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브랜드 화장품을 쓰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은 게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가성비 제품. 이거 너무 좋아요. 커버도 생각보다 잘 되고 꽤 촉촉한 편이라서 저는 다이소 제품을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얼굴 전체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게 눈썹 부분에도 파운데이션을 잘 묻혀주셔야 돼요. 눈썹에 파운데이션을 묻힐 때 커버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스펀지를 이용해서 눈썹을 계속 두드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파운데이션이 얇아지면서 눈썹이 다시 검은 게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가 제대로 안 됐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저 같은 경우에는 하얀 색깔 물감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발라주고 그러고 나서 가볍게 두드려줘야 되지 많이 두드리면 많이 두드릴수록 눈썹이 올라옵니다. 눈썹을 깨끗하게 커버하는 요령 중에 한 개라고 하면은 절대 눈썹 부분을 많이 두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어두운 색 파운데이션을 다 바르셨으면은 한 톤 더 밝은 파운데이션을 이용해가지고 피부를 톤업 시켜줄 거예요.
방금 피부를 커버할 때 사용했던 색상은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2호 샌드 베이지 색상이었고요. 지금 제가 톤업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색상은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1호 라이트 베이지 색상입니다.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파운데이션을 너무 많이 짜서 커버를 하게 되면은 애들이 밀착이 잘 안 되고 나중에 다 들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절대 많이 짜지 마시고 적정량을 짜셔서 피부에 많이 두드려 주세요. 피부에 최대한 많이 두드려 가지고 애들이 깔끔하게 밀착이 될 수 있게끔 화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파운데이션을 다 바르셨으면은 마지막으로 쿠션을 이용해서 피부 메이크업을 마무리해 줄 겁니다. 눈썹을 제외한 모든 면적을 두드려주세요. 계속 두드려주세요. 아플 정도로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두들겨야지 메이크업이 뜨지 않고 피부에 착 감기게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쿠션도 다이소 제품이에요. 피부 메이크업이 끝이 났으면은 어두운 스틱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쉐이딩을 해줄 거예요. 턱, 광대, 이마 라인에 선을 그어주시고요. 붓을 이용해서 쉐이딩을 해줄 겁니다. 방금까지는 많이 두드리는 게 포인트였다면은 지금부터는 많이 비비셔야 됩니다. 계속 비비셔야 됩니다. 경계선이 보이지 않게끔 최대한 많이 비벼줄 거예요. 쉐이딩의 모양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경계선이 보이지 않게끔 최대한 넓게 많이 비벼주세요. 경계선 없이 다 비비셨다면은 아까 파운데이션을 발랐던 스펀지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라인을 정리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쉐이딩이 마무리가 됐으면은 자트, 인사이트, 울트라 세팅 진짜 픽서를 골고루 뿌려가지고 세팅을 마무리 해줄 거예요. 피부 화장 끝! 피부 메이크업이 끝이 났으면은 갈색깔 섀도우를 이용해서 코 쉐이딩을 진행해 줄 거예요. 코 쉐이딩 하실 때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나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하셔서 눈썹 앞머리에서 콧방울까지 선을 그어가며 쉐이딩을 진행해 줍니다.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미간에서 콧등 사이의 공간을 역삼각형을 만들어 날렵한 콧대를 표현하는 편입니다. 어때요? 콧대 만들어지신 거 보이시나요? 코 쉐이딩까지 끝이 났으면 갈색깔 페이스 페인팅 물감을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할 거예요. 가려놓은 눈썹 위쪽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형태로 선을 그어줍니다. 저는 오늘 눈꼬리를 미간 쪽으로 최대한 끌어올려서 날렵한 형태의 아이 메이크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 선을 그으실 때도 너무 얇지 않게 최대한 선이 선명하게 보이게끔 선을 그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검정 색깔 물감을 이용하셔서 갈색깔 선 밑에 부분에다가 검정 색깔 선을 다시 그어줍니다. 갈색 선을 그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검정색 선을 그으실 때도 최대한 선명하게 선을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선을 다 그으셨다면은 파운데이션 브러쉬나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하셔가지고 선 부분을 문대서 퍼지는 효과를 표현해 줄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눈썹 가리실 때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브러쉬로 강하게 비벼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눈썹 위에 올려놓은 파운데이션하고 물감들이 밀려나가면서 눈썹이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로 번지는 표현을 해주실 때도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전체적으로 비벼주셔야지 눈썹이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얀 물감을 이용해서 눈꼬리에서 눈 앞머리까지 사이에 있는 눈덩이와 아이홀 부분을 가득 채워줄 거예요. 이 작업을 하실 때 내가 날렵한 형태의 눈매를 표현하고 싶다면은 눈꼬리에서부터 눈 앞머리까지 최대한 길게 뽑아주시면 되고요. 나는 둥근 형태를 원하신다라면은 눈 앞머리 부분을 안 빼시면은 둥근 형태의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드랙 메이크업에서는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어떤 형태로 했을 때 어떤 표현이 가능한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드랙 메이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조금 날렵해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하얀 물감으로 다 채우셨다면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아이라이너는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옛날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인님이 사용하셨던 아이라이너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드래그를 하면서 아이라이너를 펜슬 타입, 리퀴드 타입, 젤 타입 되게 다양한 거를 브랜드별로 많이 써봤는데요. 제가 하는 드랙 메이크업에 가장 적합했던 제품은 젤 타입의 아이라이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는 공간이 클럽이다 보니까 어두우면서도 굉장히 조명이 화려해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아이섀도우만 가지고
메이크업을 진행해 보면은 나중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제가 한 메이크업이 잘 도드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가지고 저의 메이크업을 강조하고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을 때도 제 모습이 잘 담길 수 있게끔 하는 편이에요. 라인을 다 그리셨다면은 황금 색깔 글리터를 이용해서 섀도우와 아이라이너 사이 공간에 글리터를 채워서 저의 메이크업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글리터는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액상형 골드 글리터고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섀도우나 글리터류들은 조금 색조가 연하고 강하게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화장품들은 전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리터를 다 채우셨다면은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다시 라인을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위에 쪽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이번에는 언더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 거예요. 하얀색 펜스 페인팅 물감을 이용해서 위에 쪽에 그린 아이라인의 형태를 맞춰가며 언더라인을 그려줍니다. 위에 쪽에만 메이크업을 해줘도 충분하지만은 저는 위쪽만 하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더라인을 그려가지고 눈을 좀 더 키우고 탁 트인 효과를 줍니다. 언더를 그렸을 때와 안 그렸을 때를 앞부분을 보시며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얀색으로 라인을 다 그리셨다면은 빨간색과 갈색을 이용해서 언더라인을 강조시켜 줄 거예요. 언더라인에 빨간 선을 먼저 긋고 그 밑에 갈색 선을 그은 다음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나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 가지고 위에와 동일한 방법으로 퍼지는 효과를 줄 거예요. 저는 언더를 강하게 해야지 메이크업이 뚜렷하게 잘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언더라인 메이크업을 강조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일 스톤과 면봉 그 다음에 접착제를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줘볼 거예요. 접착제로는 쌍꺼풀용 용액이나 속눈썹 풀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스톤을 붙일 위치에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면봉에 침을 살짝 묻혀서 스톤을 찍어 갖다 붙여주시면은 스톤을 쉽고 간단하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 끝! 아이 메이크업이 끝이 나셨으면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저는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오토 아이라이너 펜슬 타입을 이용해서 눈썹을 그립니다. 눈썹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느낌이 결정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날렵하면서도 뾰족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눈썹도 얇으면서 눈썹 꼬리를 위쪽으로 올리는 형태로 그려줄 거예요. 눈썹을 다 그렸으면은 하얀색 물감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터 효과를 줄 겁니다. 언더라인 밑에 부분과 미간과 콧날에 하얀색 물감을 발라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나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살 펼쳐가지고 하이라이터 효과를 줄 거예요. 이제 튜토리얼 영상 끝을 달려가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드시는 의문이 왜 전문 화장품을 쓰지 않고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만을 이용해서 화장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영상은 원래 드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이제 갓 드랙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거든요. 드랙을 시작하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돈이 정말 많이 나가요. 우리가 이제 비싼 취미생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 드랙을 시작하게 되면은 가발도 사야 돼, 옷도 사야 돼, 신발도 사야 돼, 액세서리도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초기 자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화장품에까지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사실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저것 써보다가 제가 찾게 된 게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하고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렴한 화장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할 때는 다른 전문 화장품보다는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과 다이소 제품만을 이용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터 작업을 마무리하셨으면 분홍색 물감을 이용해서 블러셔 효과를 줄 겁니다. 앞에 과정들과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 물감을 바른 다음에 컨실러 브러쉬나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살 비벼가지고 블러셔 효과를 줄 거예요. 블러셔를 할 때는 하이라이터와 쉐이딩의 경계를 뭉개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훨씬 자연스럽고 예쁜 메이크업을 완성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일단 속눈썹 만드는 방법부터 보고 가실게요. 2cm짜리 속눈썹과 3cm짜리 속눈썹을 준비해줍니다. 메이크업이 워낙 진하다 보니까 속눈썹 한 개만 해가지고는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저는 2cm짜리 속눈썹 두 겹을 먼저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3cm짜리 속눈썹을 붙여서 풍성한 형태의 속눈썹을 만들어줍니다. 속눈썹을 붙이실 때는
스톤을 붙일 때와 마찬가지로 쌍꺼풀 액 또는 속눈썹용 접착제를 이용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속눈썹을 붙일 수 있어요. 속눈썹 같은 경우는 일반 매장에서는 이런 긴 형태의 속눈썹을 구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해외 직구 사이트 또는 미용 전문 매장을 가시면은 예쁜 속눈썹을 많이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한 겹, 두 겹, 세 겹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만든 속눈썹은 원래 속눈썹이 들어있었던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보관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꺼내서 쉽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속눈썹 정면과 측면을 한 겹짜리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완성된 속눈썹에 쌍꺼풀 액 또는 속눈썹 전용 접착제를 발라서 살짝 건조시킨 다음에 눈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속눈썹 붙이실 때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속눈썹이 3개나 붙었기 때문에 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눈 안쪽 점막 부분에다가 붙이게 되면은 눈도 굉장히 불편하고 속눈썹이 잘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속눈썹을 붙이실 때는 눈 안쪽 점막 부분이 아니라 바깥쪽인 눈덩이 쪽에 붙여주셔야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을 발라줄 건데요. 저는 립스틱, 틴트, 글리터 3가지 모두 다 이용할 거예요. 가장 먼저 립스틱을 발라가지고 입술에 색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틴트를 발라서 내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색을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촉촉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글리터를 이용해가지고 반짝거리는 효과와 플러스 젤 타입이기 때문에 애가 반짝반짝하는 효과를 좀 더 줄 수 있어요. 이제 다 됐으니까 준비한 의상과 가발을 써줄 거예요. 짜잔! 이렇게 하면은 염자의 드랙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메이크업 컨텐츠로는 튜토리얼 영상 준비해봤고요. 앞으로 더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